그는 단지 한 사람의 교사였을 뿐이었습니다. 도쿄 미나토구에 위치한 일본의 명문 사립고등학교. 그곳에서 15년 동안 역사교사로 근무해온 한 남자. 이름은 다케다 히로시. 그의 수업은 항상 논리적이었고 정제된 말투로 학생들에게 역사란 객관과 진실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가 무엇보다 자랑스럽게 여긴 건 일본의 역사와 정신. 우리 민족은 부지런하고 세계에 큰 기여를 해왔다. 근대화를 이끌었고 아시아를 일으킨 나라다. 그런 일본을 이해하지 못하고 왜곡하려는 나라들도 있다. 그리고 그가 특히 자주 언급했던 특정 나라,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감정에만 매달리는 나라야. 역사를 이용해 일본을 공격하려고 해. 정확한 사실보다 피해자의 감정만 내세우는 나라지. 그렇게 그는 매년 수업마다 한국에 대한 시선을 학생들에게 주입해왔습니다. 아이들은 그를 신뢰했습니다. 논리적이고 말이 매끄러웠고 무엇보다 자신감 넘치게 말하는 그 모습이 믿음직스러웠으니까요. 그의 말 한마디에 고개를 끄덕이던 학생들, 때때로 케이팝에 빠져있던 몇몇 학생들도 있었지만 역사 수업만큼은 선생님의 말이 절대적인 진실이라 믿었죠. 교장실, 봄 햇살 속 대화. 다케다 선생, 올해 수학여행 장소를 정해야겠네. 예년처럼 오키나와 아니면 홋카이도. 교장 선생님의 말에 그는 망설임 없이 답했습니다. 한국으로 가고 싶습니다. 교장은 눈을 크게 뜨며 되물었습니다. 한국? 도대체 왜?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학생들에게 직접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일본을 오해하고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게 하고 싶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현장 교육이 있을까요? 잠시 정적이 흐른 뒤 교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육부에 제안해보세. 흥미로운 시도일지도 모르지. 그 순간 다케다 히로시는 흥분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이 기회가 왔어. 아이들에게 왜곡된 역사의 실체를 보여주고 일본이 얼마나 뛰어난 나라인지를 깨닫게 할 절호의 찬스. 그는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천천히 감정 눌러 담아.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그 짧은 일주일의 여행이 자신이 15년 동안 쌓아올린 모든 신념을 무너뜨릴 거라는 걸.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던 학생들이 한국에서 어떤 표정을 지을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사실 그는 어느 정도 자신감에 도취되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어차피 한국은 일본보다 부족한 나라야. 겉은 화려해도 본질은 바뀌지 않아. 진실은 결국 내가 가르쳐온 그 방향일 거야. 그는 그랬습니다. 진실을 가르쳐왔다고 믿었고 그 진실을 더 확신시키기 위해 한국으로 떠나는 수학여행이라 여겼죠. 학여행 발표 장면. 이번 수학여행은 한국으로 갑니다. 여러분이 배운 역사, 그 진실을 직접 확인하고 비판적 사고를 기를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교실은 술렁였고 몇몇 학생들은 위아해했습니다. 왜 하필 한국이죠? 위험하지 않을까요? 그는 말했습니다.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교과서로만 배우는 것보다 실제 현장을 보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고 자신감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정말 몰랐습니다. 곧 도착할 그 나라에서 학생들이 무릎을 꿇고 울게 될 거란 걸. 그리고 자신은 그 장면을 보며 15년간 흘리지 않았던 눈물을 쏟게 될 거란 걸. 그 짧은 여행이 자신의 인생을 바꾸고 교사로서의 정체성을 흔들 거란 걸. 그는 전혀 몰랐습니다. 잔잔한 피아노 멜로디 페이드 아웃. 그는 단지 교사였습니다. 하지만 그 여정은 그를 진짜 교육자로 다시 태어나게 했습니다. 잔잔한 스트링과 함께 시작. 그는 그렇게 학생들과 함께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하늘 위에서 바라본 서울의 야경은 생각보다 화려했고 그는 속으로 말했죠. 겉만 화려할 뿐이야. 본질은 다를 거야. 역시 한국은 감정의 나라니까. 그 말은 그가 현실을 마주하기 전까지는 충분히 통하던 신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신념은 공항에 발을 디딘 그 순간부터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인천국제공항. 도착하자마자 보인 것은 첨단 자동화 시스템. 입국장에 설치된 안내 로봇이 유창한 일본어로 말을 건넸습니다. 일본에서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입국 심사는 이쪽입니다. 학생들 중 한 명이 속삭였습니다. 선생님 도쿄보다 훨씬 세련된 느낌이에요. 그는 당황했지만 표정은 애써 태연한 척. 겉모습에 휘둘리지 말자. 중요한 건 이면의 진실이야. 그렇게 마음을 다잡았지만 입국 심사가 단 10분 만에 끝나고
모든 수화물이 신속하게 나오는 걸 보고 그조차도 속으로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서울 시내로 향하는 버스 안. 창밖을 바라보던 학생들의 표정엔 흥분이 가득했죠. 선생님, 저 디지털 안내판 보세요. 건물마다 스마트 시스템이 있대요. 한 학생은 말했습니다. 도쿄보다 더 미래도시 같아요. 그 말에 그는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속으로 생각했죠. 내가 한국을 너무 오래된 기준으로만 본 건 아닐까? 버스 정류장 앞 사소한 감동의 시작. 버스에서 내린 순간 한 학생이 갑자기 외쳤습니다. 선생님, 바닥에서 열이 나요. 겨울인데 따뜻해요. 그 말에 그는 반신반의하며 손을 대보았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버스 정류장 바닥에서 따뜻한 온기가 퍼지고 있었죠. 한국의 도시 설계가 얼마나 섬세한지 느껴지는 순간 학생들은 모두 바닥에 앉아보고는 연신 감탄했습니다. 이런 건 일본에도 없어요. 생각보다 정말 배려 깊은 도시네요. 그는 말이 막혔습니다. 작은 충격. 그러나 그 충격이 누적되기 시작했습니다. 호텔 도착 후 첫 외출 인사동 거리. 도착 첫날 저녁. 그들은 인사동 거리로 향했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거리. 학생들은 두리번거리며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가게와 사람들을 바라보았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가게 주인이 유창한 일본어로 인사를 건넨 것. 안녕하세요. 일본에서 오셨군요. 반갑습니다. 천천히 구경하세요. 그 말에 학생 하나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생각보다 너무 친절하세요. 우리를 미워할 줄 알았는데. 그도 놀랐습니다. 자신 역시 예상치 못한 친절함과 환대. 가게 안에서 만난 한복 장인은 이야기 도중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모노도 아름답죠. 하지만 한복은 자연의 곡선을 담으려 합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그렇지만 서로 존중할 수 있지요. 그 말에 그는 처음으로 다르지만 틀린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가슴속에 내려앉았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혼잣말. 그날 밤 호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그는 작은 목소리 중얼거렸습니다. 뭔가 이상하다. 내가 알던 한국은 이렇지 않았는데. 그의 마음속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15년간 믿어온 편견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다음날 예고 진실의 핵심. 내일은 서대문 연구소를 방문할 예정이다. 그곳에서 그들이 말하는 진실을 확인하게 될 거다. 나는 냉정하게 관찰할 것이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겠다. 역사란 언제나 객관이어야 하니까. 그는 그렇게 다짐했지만 정작 그날 마주할 진실의 무게 앞에서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진짜 진실은 사진 속 소녀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 앞에서 그는 처음으로 침묵하게 됩니다. 한국에서의 첫 하루. 그는 단 하나도 기대한 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첫 장면이 그의 인생 전체를 바꾸게 됩니다. 소녀상 앞, 눈물과 무릎. 올해서의 마지막 일정. 그는 학생들과 함께 일본 대사관 앞에 평화의 소녀상을 향했습니다. 처음 이 일정을 잡았을 때 그는 단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피해의식이 얼마나 극단적인지 감정에만 호소하는지 보여주기 좋은 장소군. 하지만 그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 느낀 것은 그 어떤 분노도 적대도 아닌 묘한 침묵과 조용한 위험이었습니다. 도착 소녀상의 첫 인상. 그 동상은 작았습니다. 조각상 하나, 단정히 앉아 있었죠. 하지만 그의 눈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그 자리에 앉아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는 누군가처럼. 그는 학생들을 데리고 조심스럽게 그 앞에 섰습니다. 그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먼저 말해도 이 조용한 무게를 깰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현장 내레이션 교사의 질문. 여러분, 이 소녀 몇 살쯤 되어 보이죠? 잠시 침묵 후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15살쯤 제 동생이랑 비슷해 보여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과 크게 다르지 않은 나이의 소녀였죠. 그 말에 학생들의 눈빛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멀게만 느껴졌던 역사가 이제는 자기 또래의 이야기로 다가온 거예요. 작은 쪽지, 그리고 무릎. 그 순간 야마모토라는 학생이 가방에서 작은 종이 쪽지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그 누구의 지시도 없이 소녀상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모두가 놀라 바라보는 가운데 그는 쪽지를 살며시 내려놓았죠. 그는 두 손을 모아 잠시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겨울 바람은 차가웠지만 그의 눈가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교사의 고백.
그 장면을 본 순간 나는 무너졌습니다. 15년 동안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왔던가. 감정을 믿지 말라고 했던 나. 과거를 들춰내는 것은 약자의 행동이라 말했던 나. 그 모든 말이 그 순간 너무 부끄럽고 작아 보였습니다. 그 쪽지의 내용. 그날 밤 그는 학생들이 떠난 후 소녀상 앞에 남겨진 쪽지를 조심스레 읽어보았습니다. 만약 저 소녀가 내 누이였다면, 만약 내가 저 소녀였다면 우리는 진실을 몰랐습니다. 용서해주세요. 일본에서 온 고등학생 야마모토. 그 한 줄 한 줄이 화려한 논리보다 강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토록 자랑하던 객관이 이 작은 쪽지 한 장 앞에서 아무 의미도 없었습니다. 다른 학생들의 변화. 사토, 나카무라, 미야자키. 학생들이 하나둘 소녀상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떤 아이는 조용히 울었고 어떤 아이는 손을 꼭 모은 채 말없이 기도했습니다. 선생님, 만약 저 아이가 제 동생이었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역사를 왜곡하는 이유가 이런 진실이 너무 아프기 때문이었군요. 그는 그들의 눈빛에서 진심을 보았습니다. 이건 그 어떤 교과서도, 그 어떤 시험 문제도 가르칠 수 없는 진실이었습니다. 교사의 내면 독백 감정 고조. 나는 교육자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처음으로 한 인간으로서 역사를 마주했습니다. 진실은 말보다 눈물로 배워지는 것이었고 고개를 숙인다는 건 패배가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시작이었음을. 에필로그 전환. 그날 이후 그의 가르침은 달라졌습니다. 학생들도 달라졌고 무언의 깨달음은 작은 종이 한 장에서 무릎 꿇는 행동 하나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진실은 때로는 조각상처럼 말이 없지만 그 앞에서 우리는 가장 많이 배웁니다. 이 이야기의 끝은 용서로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날 한 일본 교사와 그의 학생들은 진실을 마주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이야기는 충분히 감동이 됩니다. 쫓겨난 교사, 진짜 교육을 시작하다. 그 여행 이후 그는 학교에서 불려나갔습니다. 도쿄공항에 도착했을 때 학부모들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아이들에게 반일 사상을 주입했다. 왜 한국에서 소녀상 앞에 무릎을 꿇게 했는가? 15년간 믿었던 선생님이 배신감을 줬다. 그 누구도 그와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교장실 짧은 통보. 다음날 아침 교장실로 불려간 그는 담담하게 통보를 받습니다. 학교는 더 이상 자네를 지지할 수 없어. 규슈의 작은 분교로 전근 명령이 내려졌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순간 마음 한켠이 이상하리만큼 평온했어요. 나는 진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역할이었다고 믿습니다. 교무실 짐 정리 중 학생들과의 작별. 그가 짐을 정리하고 있을 때 하나둘 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야마모토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진실을 보여주셔서요. 미야자키는 작은 노트 하나를 건넸습니다. 한국에서 쓴 우리의 일기예요. 선생님께 꼭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 노트엔 아이들의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엔 의심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본 건 역사가 아닌 사람이었어요. 진짜 교육은 느끼게 해주는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는 그 자리에서 말없이 눈을 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새로운 시작. 규슈의 작은 학교. 그가 도착한 곳은 규슈의 조용한 시골 마을. 작은 중고 통합학교. 학생 수는 많지 않았고 학교 건물도 오래됐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눈빛은 도쿄보다 훨씬 더 순수하고 맑았습니다. 처음 수업 시간, 그는 과감히 교과서를 덮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직접 겪은 이야기 하나 해줄게. 아이들은 숨을 죽이고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나는 한국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오해는 가르침이라는 이름으로 너무도 오랫동안 반복돼 왔죠. 하지만 그 나라에서 우리는 눈물을 흘렸고 누군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때야 알았어요. 진실은 말이 아니라 마음으로 다가오는 거라는 걸. 아이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그의 수업은 매번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었고 마을 사람들조차 그를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진실 역사 연구 모임의 시작.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교육자들이 꼭 같은 공간에 있을 필요는 없잖아. 그는 작은 블로그를 만들고 진실을 탐구하는 역사교사 모임을 개설합니다. 처음엔 단 2명, 그와 도쿄의 옛 제자 1명뿐이었지만
점차 일본 곳곳에서 다른 교사들과 학생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각자 경험한 역사, 느낀 감정, 그리고 바람을 나눴습니다. 편견을 내려놓고 진심을 마주하려는 모임. 그는 매주 정리한 자료를 공유했고 함께 토론하며 진짜 교육자의 길을 걷고 있었죠. 기적 같은 이메일 한 통. 1년쯤 지났을 무렵 그에게 한 통의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자 서울대학교 역사교육과 김 교수. 내용은 이랬습니다. 다케다 선생님의 용기 있는 행동과 교육 철학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저희가 주최하는 동아시아 역사교육 심포지엄에서 꼭 연사로 모시고 싶습니다. 그는 화면을 몇 번이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도쿄에서 쫓겨난 그가 이제는 국제 무대에서 진실을 말하는 교육자로 초청받은 것.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초대받아도 될까? 하지만 동시에 그는 웃고 있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뿌듯함과 기쁨이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그는 이제 명문학교 교사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이제야 비로소 진짜 교육자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지위를 잃었지만 아이들에게 진실을 심어줄 용기를 얻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건 고통스럽지만 가끔은 그 고통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기도 하죠. 그리고 그는 오늘도 작은 교실에서 아이들의 눈을 바라보며 묻습니다. 진실을 마주할 용기. 너희는 있니? 진실을 마주한 용기. 당신과 함께 이어가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이 이야기를 함께 들어주신 당신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15년간 학생들에게 자랑스러운 일본을 말하던 한 교사가 그 모든 신념을 뒤흔든 단 하나의 여행. 그리고 그가 진실을 마주하고 흘린 눈물. 그 눈물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용기의 시작이었습니다. 조용히 건네는 고백처럼 우리는 종종 진실이란 단어 앞에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것은 우리가 쌓아온 믿음을 무너뜨릴 수도 있고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에 질문을 던질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때로는 그 무너짐 속에서 진짜 나를 다시 세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도 합니다. 그 교사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외면해온 다른 시선 앞에 가만히 서보는 것만으로도 세상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당신이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셨다는 건 아마도 당신 안에도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있다는 뜻일 거예요. 당신의 그 용기,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고 때론 눈시울을 적시는 그 따뜻함. 그 모든 것이 이 채널을 존재하게 하는 힘입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들을 전하고 싶습니다. 누군가의 삶을 바꾼 작은 선택들, 어둠 속에서도 피어난 용서와 화해의 기록, 그리고 당신이 놓쳤던 진실의 뒷모습, 그 이야기들을 이곳에서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만약 이 영상이 당신 마음 어딘가를 조용히 두드렸다면 잠시 멈춰 구독이라는 작은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 한 번의 클릭이 우리에겐 진실을 계속 전할 수 있는 큰 용기가 됩니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가 시작될 때 가장 먼저 당신께 전해드릴 수 있도록요. 따뜻한 미소, 여운 있게. 진실은 말로 증명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느껴지는 순간에 존재합니다. 그 교사처럼 우리도 언젠가는 무릎을 꿇을 용기를 낼 수 있기를. 그리고 그 자리에 진심으로 함께 있어줄 당신과 같은 사람이 있어주기를. 오늘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